한 방송을 보다가 거기에 선거법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선거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물론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 선거법을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 방송에서.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선거법을 찾아봤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전화를 해서 그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한 그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법 관련된 걸 보다가 제가 선거를 하려면 그 지역에 60일 전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시골 상주로 주소를 옮기려면 이번 주 안에 옮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선거법도 찾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조대한 변호사 지난번에 우리 공화당에 와서 상주, 청송, 군위 또 하나 어디죠? 그 지역에 나간 의성 이렇게 나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가 없어서 언젠가 제가 한번 1월달 초였나 조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뭐 하여튼 뭐가 있어서 나가기를 좀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거법에 관련된 거를 보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오늘 이분을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마침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공화당 당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더니 뭐 한 2달 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많이 했는데 뭐 그 지금 정치판이라는 게 너무나 고착화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신인으로서 이런 뭐 신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뭐 막 신체의 변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또 마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에 이렇게 다녔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을 때도 어느 언론사 하나 어느 힘 있는 인간이 우리를 편들어주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한번 일이 터지니까 우리를 매도를 하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가 언제 지지율 생각했었나요? 네? 온 언론이 탄핵에 앞장서고 자기네 원죄를 지금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탄핵 무효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준 적이 있냐고요. 예? 그런 마당에서 무슨 지지율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딴 나간 사람들이나 그렇게 우리 씹을 대는 인간들 지지율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한테? 에? 여기 이딴 나간 사람들 똑같이 고생해놓고 나가서 지지율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대한 변호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을 뭐 어떤 인간들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특권을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특권이 아니라 사실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울면서 불면서 다녀도 그랬는데 아마 2017년도일 거예요. 2017년도가 맞을 거예요. 그때 정규제가 무슨 사단법인인가 뭐를 한다고 하면서 펀드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때 순식간에 한 수십억이 모였었어요. 제가 듣기로 100억을 목표로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재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제가 그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공화당 그때 대한애국당에서 대한애국당에 이렇게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돈이 없죠. 당비로 이렇게 꾸려가는데 돈이 없죠. 그때는 이분 한 얘기가 정규제도 얼마를 모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국의 보수라는 인간들, 하여튼 제가 워딩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그럼 원망을 했어요.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 이렇게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데는 대한애국당이는 눈금만큼도 이런 한 푼 후원하는 거 없이 관심 한 번 없이 정규제가 펀드 조성한다니까 수십억을 순식간에 모아줬다고. 이 사람도 200억인가 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이 200억이면 돈 있는 사람은 수천만 원 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순식간에 40억인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한국의 보수들 욕을 하면서 해갖고 이분하고 막 조금 말다툼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에? 언론들이고 인간들이고 전부 다 우리 대한애국당에 우리 공화당에 관심을 준 적이 있냐고요. 에? 일이 터져도 우리한테 후원한 적이 있냐고요. 에? 지금은 제가 말하지만 솔직히 삼성 우리한테 커피 한 잔 산 적 없어요. 재판에 나가서 진짜 이재용 나오는 거 밤 12시가 넘어서 끝나는 재판 응원을 하고 좌파들 오는 거 막아주고 소리치고 삼성 직원들 나한테 고맙다고도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도 삼성 직원들 제가 지금에도 가끔 뭐 요즘에 이재용 재판 받고서 가면은 모른 척 외면하고 제가 가서 아는 척 할까봐 설슬피하고 직원들도 이래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요즘에 뭐 준법 무슨 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진짜 저는 그랬던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에?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또 잘 눈물도 많고 하니까 막 울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세월을 지내왔다. 그런데 나가셔야지. 우리가 뭐 정치를 알고 지금 길거리에 나왔냐. 지금 우리 당의 후보들 전부 다 정치인 신인들이다. 나가셔야지. 저 막 다우쳤죠. 제가 재판장 다니면서 소리쳤던 것도 보여드리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차 gat에 있든 어쨌든 이거 깨부시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왜 그럼 국회의원 해먹은 인간들만 계속 해야 되냐고요. 제가 이거 찾았어요. 페이스북에서 2017년 8월 13일 날 저희 초등학교에 김재현이 온 거 제가 이거 사진 찾았어요. 김재현이는 없애야 된다고요. 에? 정말 더구나 누구도 아니고 경북 상주 쪽 보수 성향이에요. 근데 김재현은 안 돼요. 이번에 끝내야 돼요. 그분한테 막 마구마구 다그쳤죠. 지금까지 재판에 나가서 본 사람들 전부 다 전부 다 숨어버리고 한 놈도 안 나타나고. 천정식 김재원 재판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있냐고요. 나가서 공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차라리 우리 쪽에 오면은 명분이라도 있어요. 대통령 뜻하게 만날 수나 있어요. 대구에 전부 다 뛰어 들어가갖고 무소속으로 나갈 건가요? 그래서 조대한 변호사 보고 나가셔야 된다고 마구마구 다그치고 윽박 질렀죠. 그랬더니 뭐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진작에 이분을 찾아서 연락을 해보고 집회라도 좀 끌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혼자 있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혼자 하면 혼자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집회 나가서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보면 힘을 많이 얻어요. 그런데 진작 이분을 좀 모시고 아니면 끌고 집회에 나가셨다면 참 도움을 참 진작에 이런 걸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후회가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네.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 조대한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만일에 조금 용기 있는 분들 또 좀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이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하셔서
우리 공화당에 오셔서 같이 싸우자고 얘기를 좀 전화를 응원을 좀 해주세요. 예, 이러고 나왔고 선거법 관련으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어떤 방송에 한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제가 제가 그 전에 전화를 2번을 했는데 두 번째 전화한 날은 제 얘기가 듣기 싫다고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굉장히 희낙낙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8일날 방송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잠깐 듣다가 성질 나갖고 다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1월 14일 이후로 물론 12월 2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12월 2일 날 조용한 대표가 한 날, 그리고 최락이 한 날도 제가 좀 이 진정을 시켜야 됐다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 1월 14일 날도 이거를 큰일 났다 싶으면서 이걸 가라앉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선동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은 얼만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을 한 개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이 사실에 근거한 원칙이 돼야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굉장한 억지를 부리는 걸 제가 보고 선거법을 찾아보고 오늘 전화를 했어요. 예. 제가 전화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고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방송에 전화를 해서 제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언론이 온 나라가 나서 갖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석방 대통령이 이 억울한 누명을 쏘고 석방되는 게 그렇게 고마워할까요? 중요한 거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대통령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시니까 육체적으로 힘드시니까 나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셔갖고 보세요.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세 자매가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보면 27살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예?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온 나라가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고 다닐 때 매도하고 있을 때 27살 된 사람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세상에 나와서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물론 육체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께 알려야 돼요. 이것만이 이분한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이름까지도 이 탄핵에 이 탄핵 잘못됐다는 거 밝혀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끝내면 안 돼요. 조대한 변호사도 혼자 하면서 정말 정치판이 다 굳어져 있고 못 들어가죠. 그렇죠. 신인 뚫고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돼. 제가 오늘 그랬어요. 저는 5천 역사를 바꾼다는 각오를 한다. 뛰시라. 정말 제가 주소 옮기고 열심히 하겠다. 우리 당원들 열심히 해서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줘야지. 지금 이런 인간들이 계속 하도록 남겨두는 것 안 된다. 해야 된다. 막 격해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책을 주셨어요. 변호사라고 하면서 해온 연구 논문집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중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네 분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이신 이중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 대표 대리인의 소회라는 논문을 쓴 게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분의 논문 중에 끝 무렵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8번째, 타블릿 PC에 대한 증거 신청 기각의 문제. 뭐 엉터리 세 판이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에 이와 관련하여 톨스토이의 작 안나 카레리나 중 한 구절로 필자의 심정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금은 진실이겠지. 그러나 지금이 영원은 아니야. 정말 너무나 와 닿는 얘기예요. 지금은 진실이겠지. 그러나 지금이 영원은 아니야. 물론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실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처한 조은진 대표가 억울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얘기랑 딱 맞는 얘기죠. 지금은 진실이겠지. 그러나 지금 영원은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직권남용죄 상고, 다른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의 적용 가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구상진 변호사예요. 이분도 대통령 헌재 재판 때 변호했던 분이에요. 이것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조대한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고 전화를 하셔서 이분을 좀 아직 며칠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용기를 내시고 우리 당으로 오셔서 선거에 나가시도록 응원을 좀 해주세요. 네,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